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2조 원 가까이 동반 순매수 랠리를 펼치면서 주가를 무섭게 끌어올렸습니다. 네, 7월 중국의 서비스 PMI 지수는 54.9로 전월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난 건데요. 그럼에 따라서 아시아 증시가 전방적으로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또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1.8%, SK하이닉스는 0.8% 상승하면서 주가의 상승을 견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마감된 뉴욕 3대 지수는 혼조였는데요. 간밤에 발표된 고용지표가 실망스러운 결과를 내비치면서 다우존스 지수가 1% 가까이 하락했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S&P 500 지수는 하루 만에 반락했습니다. 전일 ADP 민간 고용지표는 전월 대비 33만 명 증가했는데요. 이는 지난달 68만 명 증가해서 크게 둔화한 것으로 예상치였던 65만 3천 명보다도 훨씬 더 밑도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런 경기 재둔화 우려가 지표로 나타나면서 시장에서는 걱정이 더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전일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였던 300만 배럴 감소보다 완전히 반대되는 360만 배럴의 증가가 나타나면서 WTI 국제 유가 가격은 3.5% 급락한 68달러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런 변동성 이슈들 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지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목요일장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허반석, 최충성, 최재원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상황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유튜브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활발한 주식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종목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현황입니다. 모든 종목들이 수익 창출하고 있고요. 엑세스바이오가 17% 수익 챙겨가면서 목표가 36,000원 달성. 비트컴퓨터는 26% 수익 챙겨갔고요. HLB도 22% 넘게 수익률 챙겨가면서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 7.9%, 한라홀딩스는 11%대 수익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는 전일 아난티의 주가가 오르면서 수익률 16%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20% 가까이 수익률 올라가고 있고요. 이화공영이 3.87%, 명신산업도 두 자릿대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위와 만나보기 전에 시크릿한 비밀스러운 정보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저희가 서울경제TV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시크릿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8월 중순에 열릴 예정이고요. 혹시 이 강연에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시크릿이라고 전송해서 보내주시면 이 강연에 참여하실 수 있는 추첨 티켓을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정말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일 뉴욕 증시가 좀 부진한 모습 보였는데 특히 경기 민감주 중심의 다우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세가 하루 만에 좀 빠져나갈지가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우리 시장 대응해 볼까요? 예, 전날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걔네들만 많이 올랐어요. 다른 나라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요. 어쨌든 뭐 한국 시장도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혼조세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상 지수를 좀 보게 되면 양시장 모두 뭐 강보합 번역, 뭐 고사리세에
동시효과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최근에 한국 시장이 좀 상당히 좋아요. 한국 시장이 좀 좋은 이유가 수급적인 그런 변화, 뭐 그런 부분들로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 쪽에 이 거래일 동안에 대량 순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거래소 시장 쪽에. 그러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도 어제 700억대의 매수를 좀 보였고, 특히나 이 선물에서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대량으로 순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들로 현선물 동반 매수를 해주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을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고, 거기에 따라서 뭐 큰 폭의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실질적으로 좀 보게 되면 매수를 했던 금액적인 측면으로만 좀 보게 되면 이 거래일 동안 거래소에서 매수한 금액이 약 한 1조 6천억이 조금 안 됩니다. 근데 이 거래일 동안 매수를 했던 이 종목을 좀 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가 거의 대부분 뭐 70%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3일과 4일 이틀 정도만 좀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1조 1,000억대, 우선주가 760억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1조 2천억대의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 뭐 여러 가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가 신고가를 좀 보였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오너 리스크가 해소가 되게 된다라면 뭐 투자라든가 M&A 뭐 이런 쪽에 있어서의 기대감, 뭐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뭐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에 좋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 부분들 때문에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삼성전자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는지, 혹은 수급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이어지는지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삼성전자가 좀 추가적으로 상승? 뭐 일단 1차적으로 83,000원 정도를 좀 보고 있었는데, 어쨌든 다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단 말이죠. 그러면 한 번 더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여전히 환율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가 어제 좀 상승으로 마무리가 좀 됐거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21선에 있어서 지지가 됐던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21선짜리대가 지지의 역할이 아니라 저항에 대한 역할을 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1140원 이하권역으로 좀 밀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조금 더 투심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오늘 아무래도 달러 인덱스에 대한 영향으로 밀려서 출발하게 된다라면 양봉의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조금 지수상으로는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수급이 개선되니까 순환매, 즉 IT 쪽과 자동차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 뭐 2차전지 쉬어가게 된다라면 산업재 쪽으로 이게 순환매가 좀 돌아주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반도체 지수가 최고가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고가를 지금 기록을 하면서 IT 섹터 쪽에서의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주는지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도 이 IT 쪽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미국 시장 영향을 좀 받으면서 산업재 쪽 섹터가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제 뭐 미국 시장 밀렸던 부분들은 지표가 뭐 악화되거나 그런 부분들보다도 기업의 실적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라 밀렸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좀 괜찮은 그런 종목분들이라면 오늘 한 번 더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저가 매수 타이밍을 순환매를 활용해서 저가 매수를 좀 준비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얘기가 외국에서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이 4년시에는 투자와 M&A를 좀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의 소식이 좀 나와 있어요. 사실 제가 뭐 많은 장비사, 반도체 쪽이라든가 디스플레이 장비사들의 IR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면 많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결정이 되어 있는데 발표만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투심은 다 이미 진행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결과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들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게 된다라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 좀 더 빨라지지 않겠느냐라는 그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장비사라든가 이런 기업들까지도 흐름들은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만약 그렇게 해서 수심이 좋아지게 된다라면 하반기에는 IT 섹터가 주도주의 한 축이 좀 될 수 있다라는 거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관련주들을 좀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실질적으로 좀 보게 되면 삼성물산이 최근 들어서 기관 쪽에서 베팅이 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정고점 자리 때 5월 달과 6월 달에 고점 자리 때의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정고점 자리 때까지는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본다든가 아니면 삼성전자를 좀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83,000원짜리 때 1차 저항 자리대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라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을 때 가급적이면 8만원대 초반 자리대, 121선 자리대가 81,000원 자리대예요. 그 자리대보다는 조금 8만원대 초반 자리대까지 그 자리대 좀 미뤄지게 된다라면 좀 그런 부분을 좀 보면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이외에 이제 M&A를 하게 된다라면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리지 않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국내 기업으로 인수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에이테크 솔루션이 삼성전자 지분을 좀 가지고 있죠. 이러한 종목군들이 좀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현대차가 세계분기 신기록을 좀 세우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대차라든가 기아 아니면 현대글로비스 이런 기업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라홀딩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이슈가 충분히 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수급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으로는 테스나입니다. 실적 좋아요. 비매물 쪽에 있어서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신고가는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급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고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 종목은 신택입니다.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점 매물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에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되는 만큼 우리 시장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월 5일 목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전일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우리 시장에 동시에 들어오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으로 이 전기전자 업종들 강하게 매수해주면서 삼성전자가 정말 오랜만에 횡보를 마치고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이 바이코리아 기세가 오늘도 이어질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4원 70전 가량 하락하면서 1143원 60전에서 거래 마쳤고요. 달러 인덱스는 92.273에서 거래 마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일 국제유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원유 재고가 크게 늘어나면서 3% 이상 급락했는데 현재도 70달러 선 회복해주지 못하고 68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네이버를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양지수 오늘 강한 힘 받으면서 출발하는데요. 삼성전자는 전일의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83,000원 선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300원가량 올라가고 있고요. 네이버도 1.39% 크게 상승하면서 현재 가격 44만 9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딱 15만 원 선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은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가 조금 부진한데요. LG화학이 0.7% 하락하며 85만 원, 현대차는 0.67% 떨어지며 22만 3,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하락 마감했는데 오늘은 반등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1.2% 크게 올라가며 현재 가격 91만 4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약간 플러스권과 마이너스권 오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데 코스피 시장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 하방 지지받고 있습니다. 3,280포인트까지 올라갔고요. 3,300포인트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박스권 탈출할 수 있을지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오늘 개인들의 나홀로 매수세에 힘입어서 0.27% 코스피보다 더 강하게 상승 출발 성공했습니다. 현재 1,05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3위인 에코프로비엠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상승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1.26% 떨어지면서 현재 가격 28만 2,800원 거래되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가 1%대로 강하게 출발합니다. 두 종목 모두 게임 관련주인데 중국의 게임 규제가 소강 상태에 이르르면서 게임주들 다시 한번 반등세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게임즈 1.5% 상승하며 8만 4,700원, 펄어비스는 1.4% 올라가며 7만 1,8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셀트리온 형제들도 혼조세로 마감했는데 헬스케어와 제약 오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 시장 보합권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상승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SK머티리얼즈와 HLB가 전일 좀 하락 마감했지만 오늘 반등하면서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CJ ENM 큰 폭으로 출발합니다. 1% 넘게 오르며 16만 7,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오랜만에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8만 4,200원입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허반석 전문위원이고요.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허반석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허반석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제가 너무 반가워서 좀 이름을 먼저 불렀는데요. 저희 포트 먼저 확인하고 올게요. 네, 허반석 위원님의 주유소 포트입니다. 에스코넥 목표 수익 달성했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수익률 12.68% 챙겨가면서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모든 종목들이 플러스권에 들어와 있죠. CJ 제일제당 23% 수익 달성 중이고요. 삼성 SDI는 16%, 이마트 10% 모두 두 자릿대입니다. 오리온도 최근에 편입된 것 같은데 2% 수익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모든 종목들이 이번 장에서도 플러스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SFA가 1.8%, KH 바텍 4.4%고 네, 우양은 0.52%로 가장 소폭의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BH까지 두 자릿수 11% 챙겨가면서 지금 작전 리포트에서 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 대부분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허반석 위원님 바로 만나볼게요.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반가워서 또 이름을 먼저 좀 불렀어요.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지금 주유소 포트 보고 오니까 정말 모든 종목들이 수익을 보고 있더라고요. 수익률도 대단하고 그래서 좀 대형주 전문으로 또 우리 위원님께서 알아봐 주시고 계시니까 최근에 많이 올랐던 삼성전자부터 해서 외국인들의 수급까지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조금 외인들의 수급에 집중을 해보시고 그리고 외인들의 수급이 코스피, 코스닥, 선물 시장까지 어떻게 동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인들의 수급이 지금까지는 조금 강하게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들어올 때도 1조 이상, 나갈 때도 1조 이상 좀 강하게 흔드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수급이 지속되는가 이 포인트를 조금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굉장한 어제와 그 지난 날 모습이었고 오늘까지도 이어지는지가 가장 큰 핵심 포인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올해 지난 7월까지 기준으로 24조 원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도 연간 순 매도 금액이 23조 9천억 원, 약 24조 원 수준이었는데요. 7월까지 24조 원을 매도했다라는 부분은
거의 대한민국을 팔고 있다라는 모습으로 좀 시장에서는 읽혀졌습니다. 하지만 많이 팔았고 많이 쉬었다면 다시 담는 시간이 오는 것도 순리다라는 모습이고요. 중화권 증시가 조금 어려운 모습이라 그쪽에서의 자금들이 우리 증시로 조금 넘어오고 있지 않나라는 분석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외인들의 매수세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고요. 삼성전자를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모든 분들이 이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사면 시 삼성전자의 투자 및 M&A가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는 전망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 삼성전자 82,500원 현재 수준에서 조금 빠르게 거래량을 늘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여러 상황은 긍정적이죠. 강조드리기는 변수와 상수를 조금 구분해보면서 시장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데요. 지수의 우상향은 상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나 국채금리의 변동성, 환율에 대한 부분,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있고 경기 회복이냐, 경기 회복 둔화냐라는 부분의 우려도 변수로서 조금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를 봤을 때 구글의 반도체 독립 선언이 있었죠. 삼성전자와의 협력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디램 가격 강세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도 함께 덩달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 주 삼성전자를 보실 때에는 외인들의 수급이 지속되느냐 이 부분을 조금 보시면서 지금처럼 조정 시에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비중이 높으시다면 조금 버텨보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외인 수급을 관찰해 보시면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고 아직까지 추가 매수 여력이 있으시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삼성전자를 꼭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주신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 분할 이슈가 주가 하락을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배터리 사업을 담당하게 될 SK 배터리 주식회사라고 가칭을 해보고요. LNG 관련 사업 부문을 담당할 SK EMP 주식회사 가칭으로 이렇게 두 가지 회사가 분할 신설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 곤두박질 친 어제의 흐름이었는데 다행히 8%대 가까운 저가를 기록하고 종가 기준으로는 3%대 마감을 좀 했습니다. 주주총회가 9월 16일 예정이 되어 있고 분할 기일은 10월 1일로 준비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분할하면 이제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분할했던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만도도 ADAS, 자율주행 관련된 분할로 인해서 주가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지주사는 할인을 받는다라는 공식화된 시장의 반응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LG화학이 같은 배터리 부분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주가를 조금 다시 한번 복귀해 본다라고 한다면 만도도 마찬가지로 분할로 관련된 주가 하락 이후에 주가 추이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 모습들을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주총을 소집하면서 안건을 조금 냈는데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관배정 안건인데요. 이익의 배당은 금전 및 주식 그리고 기타 재산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SK이노베이션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이사회 결의와 주총 안건 통과만 된다면 SK 배터리 주식도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근거는 마련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진행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사회나 주총을 통해서 확정이 되어야 하지만 이 정관 개정이 이번 주총으로 인해서 변경된다면 앞으로 SK이노베이션 주주들에게 SK 배터리 주식을 나눠줄 수 있는 모든 조건은 완성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도 영업 손실을 대폭 축소했고 양호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 제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SK이노베이션도 함께 추세선을 그어본다라고 한다면 참
얄궂은 추세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25일 저점을 형성했던 약 19만 8천 원 언저리의 저점과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분할 이슈로 인해서 23만 원까지 23만 원 부근까지 조금 내려왔던 그 저점 언저리가 장기 추세선상 코로나 팬데믹을 맞았던 2020년도 3월 달부터 한 번씩 맞아오고 있는 이 장기 추세의 저점을 이번 분할 이슈에 다시 한번 맞는 모습입니다. 얄궂은 추세 하단이 현재 부근이고요. 2024년도까지 배터리는 앞으로 부족하다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라는 이야기 방송을 통해서 여지없이 강조 드려오고 있었습니다. LG화학, SK이노베이션 서로 분쟁이 있을 때도 그렇고요. 삼성 SDI를 포함해서 공포에 사도 좋은 섹터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할 타이밍이 어제 오늘이 아닌가라는 말씀으로 SK이노베이션을 보면서 적극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질문을 주신 종목은 금호석유입니다.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유자분들도 최근 들어서 조정이 깊었다. 특히 월요일 저가를 19만 7천 원까지 20만 원을 뚫고 내려갈 때는 참 보유자분들도 갖고 계시기 어려운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증권사 목표 주가도 29만 5천 원부터 51만 원까지 밴드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이유는 어마어마한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반대로 이 이익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준비되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함께 혼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20만 원을 하회하고 빠르게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이 저가 매수 속에서는 사모펀드 쪽이 조금 강하게 매수를 이끌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사모펀드 매수세는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일부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도 있는데요. 단기 반등에 베팅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20만 원을 하회했을 때에 단기 차익 실현 또는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서 접근하기에는 20만 원 선이 공포 구간으로 작용을 할 수 있었는데 현 구간에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떻게 주가가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 구간의 신규 접근은 조금 부담스럽다. 하지만 보유자 관점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자 관점인 부분들도 20만 원 이하에 갖고 계셨던 분들이 지금까지 보유를 버텨오고 있으시다면 보유자 영역인데 신규 접근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럽기 때문에 관망 의견 드리면서 오늘은 금호석유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시그널까지 챙겨드렸습니다. 현재 이 시각에서는 어떤 특징주들이 움직이고 있을지 지금 바로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갤럭시아 SM입니다. 전일 SM이 매각 관련 이슈에 14% 넘게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 SM 인수전과 관련한 종목들 연일 상한가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는 갤럭시아 SM이 급등하고 있고요. SM CMC의 지분 18.73%를 매각하기로 한 가운데 SM 엔터테인먼트의 최대 주주 이수만이 갤럭시아 SM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에 현재 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22.59% 상승하면서 2,930원까지 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갤럭시아 SM 정말 최근에 꾸준하게 급등해온 종목인데요. 7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거의 한 1,200원까지 늘어가는 모습입니다. 1,770원부터 최근에 이번 주부터 주가 시세가 좀 나오면서 전일 음봉 한번 띄우고 오늘 갑작스러운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2,93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다음 종목은 줌 인터넷입니다. 미국의 로빈후드 주가가 급등하면서 줌 인터넷까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증권 플랫폼인 로빈후드가 기업 가치 40조 원을 목표로 나스닥 입성 추진 중이라는 소식인데 이 줌 인터넷이 로빈후드의 관련주로 묶이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줌 인터넷은 현재 간편한 MTS인 프로젝트 바닐라를 설립했고 한국판의 로빈후드가 되겠다라는 목표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전일 로빈후드의 주가가 50% 급등하면서 오늘 줌 인터넷도 수혜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7% 넘게 급등하며 주가 7,57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일봉으로 봤을 때 줌 인터넷도 최근에 상승세가 나왔었습니다. 7월 말에 8,000원까지 도달했다가 약간의 조정받고 오늘 갭상승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7,58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다음 주자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볼 텐데요.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최충성이라고 전송을 해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위원님과 함께 장중에도 주식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다는 점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승 출발에 성공을 했는데 코스피 코스닥 지금 상승분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사인인데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개장 상황 짚어주시고요. 종목별로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일단 개정상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유럽 증시는 이제 2분기 실적 시세에 대한 낙관론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면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상승 마감했고요. 미국 증시는 이제 고용지표, 민간 고용지표 실망감 그리고 일부 기업들의 좀 실적 부진에 대해서 일단 투자 심리를 좀 제한을 하면서 혼전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부분과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조금 교차되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국내 증시 기술적으로는 어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술적으로는 상승 방향을 잡고 있으나 미국 증시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급을 계속적으로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어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대응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고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질문이 좀 들어왔었는데 일단은 뭐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는 경우, 안 좋게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두 가지 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현재 시장 자체가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갈려 있기 때문에 뭐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좋지는 않고요. 안 좋게 나온다고 해도 무조건 안 좋게 나오진 않아요. 어쨌든 지금 시장은 그런 지표들에 의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고 변동 가능성은 계속적으로 잘 체크를 해보실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 국내 기업들 수출 호조 관련된 아마 기사들을 보셨을 거예요. 일단 그런 부분 그리고 워낙 강세에 대해서 움직임이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환율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움직임을 잘 보시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굉장히 좀 변동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을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물론 장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양은 아닙니다. 어제도 마찬가지고 뭐 많은 양의 매수를 뭐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은 없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 수급이 아직 안정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보시기보다는 방어적으로 항상 이제 추세 상승이 좀 시작이 되면 고점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 조금 뒤늦게 따라가도 안정적인 자리에서 진입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보시고 전일 반도체 대형주들의 강세가 오늘도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일단 수급 체크를 계속적으로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걔는 코로나 관련된 그런 이슈로 휴가를 많이 못 가서 오히려 집에서 좀 매매를 하고 이런 거 굉장히 많아서 이번에는 어떤 그런 흐름들을 보일지 이 부분도 좀 체크하시는 것이 좋고 어쨌든 그 어느 때보다도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장이다라는 점을 좀 인지를 하시고 대응 여부를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특징주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줌인터넷이라는 종목입니다. 줌인터넷 관련해서는 최근에
조금 어제 반등이 살짝 나오고 윗골을 달고 밀렸었는데 주민선액 같은 경우 기존에 이 3대 인터넷 그 업체이죠. 일단 카카오, 네이버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선액인데 어쨌든 이 부분도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좀 뒤쳐져 있죠. 카카오, 네이버보다는 좀 뒤쳐져 있는데 일단 주민선액 관련해서 좀 인터넷 관련주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지금 자리 충분히 바닥 구간이고 거의 상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저런 부분들 성장성이나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매매여부를 검토하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는 미국에서 로빈후드 주가 급등에 대해서 일단은 상승세를 조금 보이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지금 자리 오늘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도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무리 못해도 이제 9,000원 이상 1차적으로 목표가를 한번 지켜보시고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바라보신다면 전 최고점이 지금 11,500원 구간인데 저관 이상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매매부 저런 종목들 좀 좋아하신다면 매매 충분히 좀 끌어가시고 눌림 구간에서 모아가시면 큰 수익을 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다나와라는 종목입니다. 다나와 관련해서는 제가 화요일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흐름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일단 지금 구간 어제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고 고점 달성을 하고 오늘 하루 정도는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현재 자리 물량 소화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추후 흐름이 좀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인 추세에서 일단은 말씀을 드린 거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37,950원 전 최고점 자리인데 저거는 충분히 넘어질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추세적인 좀 상승이 단기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중간중간 쉬어갈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고 대응 여부를 검토하시면 좋겠고 일단 최근에 또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됐어요. 일단은 외국인 기관도 굉장히 좀 좋아하고 있는 종목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좀 쉬어갈 수 있으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성장성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커머스 시장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조금은 약한 모습이 있어요. 미국보다 좀 약한 모습이 있는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그만한 대가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역대 최대 규모 경신 중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이런 이커머스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수혜 업체이고 가격 비교 사업 모델을 통해서 국내외 좀 이커머스 업체들을 좀 고객사를 확보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지금은 거의 초기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아마존 기존에 이제 아마존이 상승했던 그런 폭스를 한번 지켜보신다면 이런 쇼핑 플랫폼 업체가 성장성이 얼마나 될지는 지금 당장 우리가 단순히 컴퓨터만 그냥 구매하는 그런 업체로 알고 계신 것들이 많은데 일단 그것을 떠나서 굉장히 좀 많은 부분들까지도 사업 영역을 넓혀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나와 관련해서 만약 이 종목을 놓치셨다면 이커머스 관련주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충분히 상승 여력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젠백스링크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이 종목 관련해서는 메타버스 관련해서 최근에 좀 섹터가 형성이 됐고 어제 좀 관련주들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인데 삼성전자도 이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합류했다는 그런 소식이 좀 나오고 있고 메타버스 핵심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을 조금 표적으로 찾고 있는 가운데 젠백스링크가 조금 이슈가 됐어요. 일단은 AR 증강현실 관련해서 특허 보유 소식에 어제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윗골을 달고 밀린 모습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이제 물량 소화를 하는 자리이고 기존에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을 했다가 살짝 밀린 모습이지 오히려 지금은 매수 자리이다 정도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짧게 보시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접근을 해보신다면 차트를 당겨보시면 거의 바닥 구간이에요. 지금 1,800원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3,000원, 3,000원까지도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고 그만큼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되기 때문에 멀리 보시고 좀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신사업
이라는 이런 부분, 지금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거의 뭐 초기 단계, 우리나라에서는 초기 단계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 분명히 영업이익이나, 물론 영업이익 관련해서는 지금 뭐 AR 자체가 그렇게 시장에서 화랑이 나오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으로 바로 체킹이 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멀리 보신다면 4차 산업과 관련해서는 크게 좀 성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점, 세트폰이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과 세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과 함께 종목별로 시그널까지 챙겨드렸고요. 다음 주자로는 최재원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그 전에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최재원이라고 전송을 해주시면 어떻게 하면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지 방법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위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기분 좋게 상승 출발 성공했고요. 코스피 시장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2거래일 연속으로 우리 시장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상승분 키워가고 있고, 오늘 정말 장 초반부터 시장 흐름이 센데요. 오늘 개장 상황과 함께 종목별로 시그널까지 챙겨주시죠. 네, 일단은 증시 흐름을 조금 먼저 보자면, 제가 아마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증시의 방향이 조금 나올 것 같다. 이제는 조정 행보를 마무리하면서 이게 아래로 조금 더 추가 조정을 강하게 받을지, 아니면은 상승을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이 코스피가 전고점을 넘어서 뭐 유력한 후보로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코스피 3,450, 그리고 3,600 더 많이 오른다면, 정말 더 많이 오른다면 3,650까지도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현재로서 어제 이제 확실히 위쪽으로 방향을 돌린 그런 움직임이 나와 주었고요. 그 시작을 이제 삼성전자와 함께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시작을 끊어 주었고,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코스피가 고점을 넘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3,450까지는 이제 거의 상승이 유력하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고점 돌파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현금이 있으시다면 오히려 좀 현금 비중을 확 줄여서 다 매수를 하는 게 좋은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증시 상황 뭐 좋은 건 다 아니까 여기까지 좀 짧게 마무리하고요. 종목 질문 들어온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질문이 이제 카카오의 주가 전망을 질문을 주셨는데요. 오늘은 굉장히 굉장한 종목의 질문이 들어왔네요. 네, 카카오는 이제 뭐 이름만으로도 뭐 더 설명이 필요가 없는 회사죠. 우리나라를 이제 대표하는 IT 회사, 그리고 이제 플랫폼 회사인데,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다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핫했던 이제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이제 뭐 상장을 하는 카카오 뱅크부터 시작을 해서 뭐 대리운전, 택시, 엔터, 광고 등등의 말 그대로 이제 국내 거의 모든 사업에 다 관여가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이제 네이버랑 같이 가장 호황을 누렸던 회사가 아닐까 싶어요. 두 회사 간의 이제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죠. 이제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와 함께 국내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이 되었습니다. 이 카카오가. 어쩌면 많이 오른 만큼, 정말 많이 오른 만큼, 삼성전자보다도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카카오를 매매하고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기업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호재 역시도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우리나라 최고의 플랫폼, 그리고 IT 기업이고, 두 테마가 세계적으로 이제 크게 성장을 하면서 제일 수혜를 받은 종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건 결국 이거 같아요. 카카오 더 오르는 거냐 마는 거냐. 주식하시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 전부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고, 매매해본 종목이고, 최근에 그만큼 조정 받을 때 고통을 받으신 분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시가총액도 굉장히 크고 굉장히 무겁죠. 이제는 당연히 이제 지수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 그만큼 이제 코스피 지수의 행방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아까 장전에 이제 증시 브리핑을 좀 할 때 국내 증시는 이제 고점 갱신의 가능성이 굉장히 그냥 높아진 것도 아니고 굉장히 높아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와 이제 반도체가 지수 상승을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이제는
IT와 플랫폼 기업들 역시도 시가총액도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지수 상승을 주도하는 이제 메인 테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지수가 고점 갱신을 바라보는 만큼 이 카카오가 이 14만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고점 갱신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상에서도 조정 파동은 오른 거에 비해서는 좀 짧았지만 이 파동상으로는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 14만 원을 이탈한다면 이 조정 파동의 연장이라고 봐야 하니 만약에 14만 원을 이탈한다면 빠르게 잘라내는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고점을 넘는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 카카오 이 종목은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제 두 번째 질문 들어온 종목을 보면 아진넥스텍 보면은 이제 시가총액도 좀 작고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짧게 기억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하는 회사인지 한번 읽어보면 모션 제어 칩을 핵심 경쟁력으로 하는 이 반도체 설계의 전문업체라고 하네요. 네, 반도체입니다. 네, 반도체가 지금 시장에서 이제 다시금 상승을 시작하고 있고 이번 주에 제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테마가 아닐까 하는데 이 반도체 자체로도 여러 호재가 있죠. 삼성전자가 2분기 매출에서 인텔을 제치고 세계 1위의 반도체 기업의 자리를 탈환했다는 호재가 있고요. 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를 갱신했다는 호재 역시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삼성전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수급이 다시금 크게 유입되면서 지수의 이제 코스피 지수의 본격적인 재상승의 시작을 끊어주었다라는 점에서도 이 반도체 섹터는 충분히 관심을 받을 만한데요. 그런데 차트를 보면 이 종목이 좀 반도체 관련주라고 하기에는 다른 반도체 종목들이 좀 지지부진할 때, 꽤 오래 지지부진했죠. 할 때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 아진엑스텍, 마크 저커버그 메타버스 집중 투자 소식에 국내 유일 기술 부각 이런 기사가 있었네요. 아까 이제 기업 설명할 때 나왔죠. 모션 제어 칩입니다. 아진엑스텍은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자체 기술로 모션 제어 칩을 설계 제작할 수 있고 스마트 팩토리용 확장 현실 글라스, XR 글라스라고 하는데 이 국산화를 진행 중인 회사입니다. 메타버스가 점점 이제 세계에서 핵심적인 테마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이 모션 제어 칩이라는 게 점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아진엑스텍 미래가 굉장히 기대되는 회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차트를 보면 정말 많이 올라왔고요. 최근에 단기적으로 강한 시세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이게 조정이 끝났다고 보기에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움이 좀 남는 흐름인데 개인적으로는 아직 조정의 여지가 아예 없지는 않고 7,930원 부분까지 조정이 온다면 그 자리가 정말 좋은 매수 자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굉장한 호재와 이 테마의 강력함을 동시에 받아서 좀 탄력 있게 올라준다면 이 조금 아쉬운 조정을 마무리하고 좀 강하게 반등을 이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조정보다는 상승 쪽에 힘이 훨씬 많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취합해 보자면 시그널 자체는 매수 시그널을 드리고 싶지만 조정 가능성이 2할 정도는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잠시만요. 조정 가능성이 2할 정도는 아직은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언제가 되어야 이 조정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편하게 살 수 있나 이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최고점인 13,450원을 뚫고 이 신고가를 갱신한다면 신고가라고 겁내지 말고 매수 시그널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그널 자체는 하나를 골라야 하니까 매수 시그널 드리겠습니다만 기존 보유자분이 아니신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이시라면 신고가 갱신 후에 진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확실하고 안전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아진엑스텍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 질문 볼 텐데요. SMCNC의 주가 전망을 물어보는 질문이 들어왔네요. SMCNC는 이제 이름만 봐도 딱 뭐 하는 회사인지 나오죠? SM 엔터테인먼트의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 콘텐츠 제작, 매니지먼트 사업, 여행 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라고 설명이 나오는데 그냥 한마디로 SM의 해외 사업 부분을 담당하는 법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번 화요일 날 SM 엔터테인먼트 질문을 주셔서 제가 이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바로 다음 방송에서 이제 계열사 질문이 들어와 버렸네요.
이제는 무슨 이슈인지 다 아시죠? 이제 현재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아닐까 합니다. 바로 SM 매각. 이제 이런저런 쟁쟁한 기업들이 몰려들면서 몸값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인수전이 꽤 치열해질 것 같으니 이제 계속해서 SM과 그 계열사 종목들을 주시해야겠죠. SM의 지분 인수전에는 카카오, CJ, 하이브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름만 들어도 정말 징징한 회사들인데 SM의 시가총액이 한 1조 6천억, 7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 회사들이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이 약 한 19% 정도 되는데 사실 사는 금액으로는 얼마를 제시하고 있을까요? 정확한 바는 알 수가 없지만 2조에서 3조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터무니없게 높은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런 큰 기업들이 비싼 돈을 내면서 이 SM을 탐내는 걸까요? 네, 아까 설명했듯이 카카오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죠. 지금이 바로 이제 대플랫폼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호황을 누리고 있고 이 바로 SM이 보유하고 있는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이 팬 커뮤니티의 플랫폼 가치가 커진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예계에서 오랫동안 1등의 자리에서 유지해 오고 있는 기업이고 그만큼 소속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팬덤의 총수는 정말 어마어마할 겁니다. 플랫폼 사업은 말 그대로 이제 사용자 수, 이용자 수에 따라서 그 값어치를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지분 가치를 10배 이상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죠. 누가 인수할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인 관심은 계속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SMCNC의 주가 전망은 어떨까요? 일단 차트를 보면 전에 이제 6,220원에 형성되어 있는 강한 저항대를 맞으면서 살짝 밀렸습니다. 전일에 어제. 근데 여기 6,220원만 무사히 뚫어준다면은 2012년도에 형성된 최고가 8,000원을 무난하게 넘어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 6,220원의 저항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일봉상이 아니고 주봉상입니다. 이제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6,220원 넘어주는 듯한 모습이지만 오늘 종가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끝날 때 이제 종가 마감이 6,220원 위에서 마감을 하느냐 아니냐를 봐야 조금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당연히 단기간에 많이 급등한 만큼 신규 매수는 당연히 안 되고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사시면 위에 조금 먹으려다가 정말 오랫동안 크게 물려 있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 인수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수개월에서 길면 1년 이상도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조금은 이제 긴 호흡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완전한 보유자분들의 영역이고요. 지금으로서는 8,000원을 넘어줄 가능성 역시 꽤 높지만 아직은 불확실하니까 신규로 진입하기에도 역시 많이 올랐고 시그널은 관망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고요. 보유자분들 역시도 정말 완전 저점에서 잡으신 게 아니라면 이번 주 마감할 때 6,220원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MCNC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짧은 증시 상황과 카카오, 아진엑스텍, SMCNC까지 세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시그널 드렸습니다. 최재원이었습니다. 네, 주가 전망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 시작 계속해서 이 상승세 끌고 가고 있고요. 오늘은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 모두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힘이 장 끝까지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도 행복한 목요일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